SK텔레콤 연말에는 반등할까요? 오, 연말 반등 가능? 말해 봅시다. 연말 반등이 가능하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주봉 보시면은 눌려있어요. 눌려있고 뭐 배당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지금 좀 걱정되는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SKT는 왕따인 것 같다, 거들떠도 안 본다, KT도 비슷할걸? 통신이 다 똑같을걸? SKT만 그런 거 아닐걸? 얘도 똑같을걸?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배당주들이 좀 많이 눌려있습니다. 지금 KT도 이렇고 SKT도 지금 좀 눌려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풀은 잘 간다. 유풀은 그래도, 그러니까 유풀은 좀 다른 얘기인 게, 제가 겁나 많이 빠졌거든, 유플러스가. 지금 유플러스 보시면 얘가 겁나 많이 빠졌다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얘도 지금 완전히 그 위가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통신사들도 이런 상황인데, 이게 통신만 그러냐, 대표적인 고배당 중에 하나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신한지주 이런 거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지금 대가리 다 쳐맞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그 지금 작년 이맘때에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에서 은행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지금 하락장이니까 그 하락장에서는 통신이 좀 방어가 된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얘들을 줄일 때지. 지금은 왜냐면 얘들은 방어주라고 부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실제로 봅시다. 이렇게 눌려있는 이유는 위에서 분명히 이거는 공매도로 누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공매도 때문에 못 가는 게 맞지. 왜냐면은 매수를 해도 위에서 그냥 팔아버리고, 매수를 해도 위에서 공매도로 집어던져버리고, 이러니까 못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위를 막아놓고 틱틱이를 한다는 거예요. 틱틱이.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느냐, 지금 고배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정주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고배당 업체들, 고배당 기업들, 그 고배당 주가들 뭐 주식들 보시면은 대충 6에서 7% 나와요. 이 6에서 7%라고 하는 이 적정주가 수준에서 지금 제일 그 이 동네에 투자하시는 큰 손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 투자하는 큰 손들이 결국 큰손이라 부르고 기관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SK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 있는 뷰는, 제가 지금 이거를 여전히 들고 있는 뷰는 실적이 늘어난다, 배당이 늘어난다. 올해 6에서 7%면은 내년에는 1하는 게 존재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여전히 뭐 은행 통신을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관들이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적정주가 수준에서 6, 7%래 배당이. 그러면은 지금 채권시장 봅시다. 채권시장도 같이 보는 그 큰손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이분들 지금 보시면은 우량한 회사채, 뭐 오늘 아침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 계열사인 삼성중공업 몇 프로? 채권 7%입니다. SK건설인 SK에코플랜트 비상장이거든요. SK에코플랜트 비상장인데 SK에코플랜트 7.2% 나와요. 지금 수급이 이게 돌아서야 되긴 하거든요. 저도 보유하고 있고, 저도 이제 우금지를 들고 있는 이유도, 신한을 털고 우금지를 들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고배당인데 얘는 성장성이 있다. 이게 M&A가 존재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개별 종목에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지금 저는 둘 중에서 누가 더 낫냐라고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금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지금 고배당 기업들이 이 두 군데서 비교가 들어가거든요. 기관들 기준에서는. 그리고 특히 이거는 단계예요. 초단기. 그러니까 지금 보통 3개월 아니면은 뭐 짧으면 한 달짜리도 나오거든, 채권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12분의 7.2%를 준다는 소리예요. 3개월짜리는 4분의 7.2%를 준다는 소리야. 100억 박으면은 대충 100억에 7억 2천인데 그거 3개월치 주는 거거든. 이거는 그냥 알아서 들어온 돈이고 대기업 계열사가 망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단기 자금들 이쪽으로 좀 쏠리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자금에서, 한정된 그 현금 흐름 속에서 고배당주가 선택을 좀 덜 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유동성 그러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축소된다 그러잖아. 유동성이 감소되니까 결국 이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그 현금이 줄어들고 있고 캐시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돈이 되는 확률이 높은 요런 데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거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마 고배당주가 움직이더라도, 채권시장 아까 말씀드렸지, 3개월짜리 3개월에 얼마 확정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은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을 봐야 될 거예요. 왜? 12월 연말에 배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많을 때는 10월 말 찬바람 불 때 11월 초 이때부터 움직였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12월 정도 돼서도 주가가 안 움직이면 그때 움직일 거예요. 대신에 유동성이 많을 때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은 많이는 못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행 통신주를 딱히 나쁘게는 안 보는 이유는, 얘들은 지금 배당 성향을 올리고 있어요. 배당 성향은 번 돈에서 어느 정도를 주주한테 돌려주냐라는 그 비율이고, 그리고 요거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도 올라가. 이거는 더블업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이 기업들 실적을 열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신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EPS 기준만 보자. 뭐 신한이 됐든 SKT가 됐든 우리가 됐든 아니면 뭐 유플러스가 됐든, 지금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잘 올라오는 이유가, 많이 조진 상황에서 얘들 지금 EPS가 이렇게 올라왔죠.
많이 조진 상황에서 얘들이 주주 환원율을 올린다 그랬어요. 주주 환원율을. 요거를 같이 이렇게 한번 나열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 소위 말해가지고 그 연말 돼서 얘들이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당 성향이지, 이 배당 성향을 늘려나간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U+도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작년도보다 이 U+입니다. 올해가 EPS 주당 순이익이 안 좋아요. 근데 예상되는 배당이 더 높죠. 왜? 배당 성향을 늘리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요렇게 돈을 벌 때 7,500원을 벌 때와 9,500원을 벌 때 내가 동일하게 40%의 배당 성향을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 배당이 가능하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배당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7,500 곱하기 0.4 그러면 3,000원 배당이 가능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당 성향의 중요성입니다. 배당 성향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돈을 버는 만큼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9,500원 곱하기 0.4 해보시면 이건 3,800원이에요. 800원이 늘어나지.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올린대. 예를 들어서 이걸 45%를 올린다고 칩시다. 50%라고 하자. 50%라고 올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800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실적보다 더 늘어나는 거지. 95 곱하기 0.5 그러면 이렇게 되면 4,750원 요렇게 늘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10% 950원이 더 플러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주주환원 확대라는 부분은 결국 주주 입장에서는 기다리면은 알아서 이 수익만큼 주가가 오르든 아니면은 내가 이만큼 그냥 앉아서 더 먹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주주환원이 매우 중요하고 주주환원이 늘어나는, 그리고는 주주환원을 일정하게 하는 그런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뭐 또 죄송하긴 한데 심택이라고 할게요. 심택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주주환원이 일정하지가 않지, 배당 성향이. 이러면은 돈을 많이 벌어도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얼마일지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돈은 많이 버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안 따라간다라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내가 얻을 게 없어. 이게 작년과 동일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4%, 13.5%를 준다 그러면은, 아니 똑같이 13.5%니까 9,800원에 13.5%면은 1,323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적어도 1,300원 나와야지. 아니 1,000원이라도 나와야지. 1,000원이라도. 이게 안 나와 있거든. 500원이잖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기업 문화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인색하다 보니까 현금을 쌓고 또 뭐 증설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 인정한다 이거지. 근데 번 돈의 10%면은 진짜 조금 죽는 거거든 이게. 근데 요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딱히 바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실적 따라서 투자를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국 투자에 있어가지고 그냥 단타 쳐야 된다, 또 한국 투자에 있어가지고 아이 뭐 재무 뭐 한다고 보냐, 이슈지 뉴스지 상황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 근데 현금을 많이 쌓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닌 게, 지금 얘네들이 번 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얘들은 번 돈의 70%를 현금으로 쌓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아까 뭐 심택 같은 경우에는 번 돈의 80% 이상을 현금으로 쌓아놨어. 내가 1억을 벌면은 8,500만 원을 그냥 내가 회사에 남겨놓고 1,500을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준 거지. 주주한테 뿌린 거야. 그럼 이 돈으로 뭘 하냐? 이 돈으로 M&A라든 아니면은 증설하든 설비 투자. 그러니까 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인 건 맞아요. 그리고 증설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 비율이 지 마음대로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지 마음대로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통신이나 은행이나 이런 애들은 가이던스도 그렇고 우리가 뭐 예상되는 주가 바닥이란 게 좀 우리가 확인하기 쉽고, 특히 삼성이 요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좀 모범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들이 얼마를 버니까 내가 얼마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도 이자 보고 내가 돈을 넣잖아. 이자가 좋으면 내가 돈을 때려 박는단 말이야. 이것처럼 아니 주주한테 얼마 돌려주겠다라는 이게 말 그대로 예상이 되면은 요거를 보고 들어오는 돈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는 아쉽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지.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라고 부르면서, 아니 우리는 주주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에 주주가 있어 없어? 없지. 우리나라는 대주주 자본주의잖아. 아니면은 대주주 말고는 이제 오너 자본주의잖아. 주주가 없이. 이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지. 이 부분이 이제부터는 점점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물려도 안정적인 기업, 물려도 안전한 기업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물려도 안전한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예금처럼 돈 넣어놨다가 원금이 뻥튀기 되면 땡큐고 아니면은 배당 받고 이자 받고 언젠가는 오른다라는 거지. 왜? 실적은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그 시장이
불안할 때 요럴 때 이제 가장 안전빵으로 넣는 거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너무 불안했거든, 너무 높아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그래서 신규 매수로 내가 통신이나 은행을 들어갈 만하냐라고 하면은 그건 좀 애매한 게, 얘는 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지금은 얘들을 살 필요가 딱히 없다. 제가 통신 말씀드린 것도 올해 4월이야 4월. 올해 4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연말 보고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기준에서는 비싼 애들이 다 좀 불안했던 애들이 이제는 돌린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는 뭘 말씀드릴 수 있냐 그러면은, 돌리는 애들은 얘들이 예상 수익률이 높아요. 포트를 구성하실 때 아예 안 넣을 필요는 없지만 경기 침체라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지금 작년의 불안감은 비싸다였고요. 비싸서 박살날 수 있다라는 게 불안했던 거고, 올해는 경기 침체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위 말하는 그 경기 방어주, 고배당주를 가져가야 되는 거는 맞긴 맞는데, 작년에는 여기를 정말 시기 싫었어야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렇게 시기 싫을 필요는 없어. 지금은.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셔도 6만원에서 7만원만 가도 이게 얼만데, 대충 한 10%에서 10한 6%, 7% 나오죠. 이 정도 나와. 16.6% 정도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안 오릅니다, 항상.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안 오른다라고 하면은 SKT 기준으로 저는 많이 먹어야 15%라고 생각하고요. 10% 먹을 수 있다라고, 이 정도 먹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많이 먹어야 15%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얘들의 예상 수익률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 넘게까지 나오는 애들 많습니다. 그냥 반도체 소부장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지금 예상 수익률이 높으면은 돈들은 이쪽으로 몰리겠지. 수급은 이쪽으로 가겠지. 내가 지금 물을 탄다. 내가 지금 이 돈 가지고, 새로운 새 돈 가지고 내가 어디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내가 살려 그러면은 배당주보다는 이걸 먼저 사겠죠. 국내에 있는 특히 뭐 제가 말씀드린 은행 통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얼마나 늘 거냐. 실적 늘어봤자 연 평균에 한 5에서 10% 늘어나요.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주 환원을 지금 뭐 25% 하던 애가 30%로 간다. 이러면 얼마 늘어납니까? 이거 20%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은 대충 1.1 곱하기 1.2거든. 그러면은 이거 둘 다 100% 빡세게 다 먹어야 30% 나와요. 이거 둘 다 먹어야. 그러니까 요런 관점, 요런 흐름으로 놓고 보실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45%에서 50%로 간다라고 칩시다. 이러면 이게 9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게 몇 프로냐? 11% 늘어나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이렇게 몇 프로가 늘어나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게 11%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러면은 이게 실적 10%에 그 다음에 배당 성향 11% 늘어나면은 1.1 곱하기 1.11이잖아. 그럼 22% 늘어나요. 뭐가? 예상되는 수익률이.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지금 그냥 말 그대로 돌리는 종목들, 뭐 적게 보면 뭐 삼성전자가 이 정도인데, 중소형주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정도를 바랄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관련돼 경기 침체 때문에 내가 뭐 고배당주 포트를 짰을 때 정말 잘 가야 30%라고 하면은 어디 선택되냐 이거지. 그냥 가치 투자자나 진짜 그냥 오랫동안 돈 굴리는 사람들은 이걸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수급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까 같은 30%라고 하더라도 얘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만약에 내가 비중을 늘린다 그러면은, 얘는 비중을 포트에서 한 요 정도만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고, 많이 들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방어적인 포트를 짜기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포트를 짜는 게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연말에 분명히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많이 못 가요. 왜? 다른 데서 돈이 보이거든. 다른 데서 채권 시장을 가도 돈이 보이고, 다른 그 어떻게 보면은 많이 하락한 중소형주에서 중소형주를 보더라도 돈이 보이고, 심리가 돌아섰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여름이나, 그렇죠, 여름 정도, 우리가 6, 7, 8월 이럴 때, 그 다음에 9월 하락장 때 보시면은, 그때는